자, 그러면 인도가 핵무기를 갖게 됐는데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파키스탄 결국은 핵무기를 갖게 됩니다. 파키스탄의 이 핵무기 개발사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압들 카디즈 칸 박사, 이 박사의 비밀 핵 네트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키스탄판 무궁화꽃이 피었을까라는 소설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파키스탄 역시 파키스탄은 앞으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도 때문에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 역사도 인도보다는 꽤 지연되고 상당히 늦습니다. 파키스탄이 처음 핵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1965년도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싸워가지고 대패를 한 뒤였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주도한 사람이 줄피카르 알리 부토였습니다. 왜 나중에 여자 부토 수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토 수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60년대 후반까지 파키스탄은 이렇다 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의욕만 앞서가지고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1972년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 동 파키스탄이 분리되면서 인도와 그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인도와 붙었는데 또 패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인도가 말이죠. 서남아시아의 맹주로 실질적인 맹주로 부각하니까 두려움이 증폭돼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73년 대통령이 된 부토가 아무래도 이건 국가위기 상황이다. 그래가지고 과학자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위험하다.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결국은 핵을 만들어내는 파키스탄 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압둘 카디르 칸 박사입니다. 칸 박사의 삶을 제가 2009년도인가요? 제 졸저 생존 게임을 쓰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다. 참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이 사람은 1936년 4월 1일 인도 보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47년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분리되니까 무슬림인 아버지를 따라 파키스탄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카라치 대학을 명문 카라치 대학을 졸업한 뒤에 서독과 벨기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972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분리하던 해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물리동력학 연구소 FDO라는 데서 연구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FDO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과 같은 수준의 농축 우라늄을 그 당시 만들고 있던 영국하고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공동 설립한 이 칸 박사가 FDO의 연구소로 들어간 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FDO는 당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이 공동 설립한 우라늄 농축 합동 연구소, 그게 이제 유렌코인데 이 유렌코와 정보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칸 박사가 이 연구소에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원심 분리기 제조 기술을 독일어에서 이제 네덜란드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칸 박사의 이 원심 분리기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얘기할 때 두고두고 얘기하는 그 P1, P2 원심 분리기 그거랑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하자면 유렌코 이게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유렌코에서 이 칸이 근무하면서 1976년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연구소에. 그러니까 자기가 기술을 핵무기를 만드는 이 기술을 전부 습득하게 되니까 사표를 내고 조국 파키스탄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당국이 이 칸 박사의 의도를 알고는 아무래도 핵무기 제조 기술을 훔쳐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소송을 합니다. 귀국 못하게. 그런데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이 1983년 벌석 재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칸 박사는 귀국해버리고 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76년도에 귀국한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돌아간 칸 박사는 칸 연구소, 아직 이 파키스탄 내부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요. 정말 흥미진진한 한편의
드라마, 어떻게 보면 정치 드라마인데요.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칸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파키스탄 국가적 과제인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쏟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토 대통령 후원을 받아가지고 독일과 영국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 그다음 장비를 수입해가지고 기반을 이제 닦고요. 중국에서는 원폭 설계를 들여와가지고 핵 개발을 아주 정열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부토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미국이 제지를 합니다. 못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1976년 8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헨리 키신저였는데 파키스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부토한테 프랑스에서 핵 재처리 시설을 들어오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당신 말이야 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면 당신 끔찍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이런 협박도 했습니다. 근데 아주 희한하게도 이 부토 대통령은 77년 7월 그 당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모하메드 지아울 하크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에 실각해가지고 79년 4월 교수형을 당합니다. 79년 여러분 저희 한국의 핵 개발이 좌절된 게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사망하는 79년 10월 아닙니까? 그 6개월 전에 부토 대통령은 교수형을 당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부토 대통령의 딸 부토 총리 기억하시죠? 나중에 그 폭탄 테러로 죽은 그 딸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런 또 미래의 일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토 대통령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 핵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축출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이 집권한 지아울 하크 장군은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의도를 철저하게 이 협력하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실은 부토 대통령의 핵 개발 의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핵 개발에 다시 뛰어듭니다. 미국은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부토 대통령을 축출했다 그럴까요? 세상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아울 하크 이 장군을 어떻게 할까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는 아주 묘하게 돌아갑니다. 미국이 이 고민을 했는데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의 침공을 놔두면 말하자면 미소 냉전 시절에 미국이 소련의 어떤 이 아프간 침공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반군을 아주 강력히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하는 기지를 파키스탄에 세워가지고 파키스탄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갑자기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되는 이전의 일을 그냥 말하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을 막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핵 무기 개발을 말하자면 묵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파키스탄이 돼버린 거죠. 사실상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 무기 개발을 묵인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985년 10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는데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은 이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고했는데 원래 미국 법률은 5대 핵 보유국 그러니까 NPT 체제 하에 5나라 외에 그 어떤 핵무기를 생산하는 나라에게도 원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련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걸 방조하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 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놓고 논쟁을 붙으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10월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원조를 계속하라고 승인합니다. 사실상 미국 마음대로입니다. 미국이 세계 전략상 필요한 나라라고 하면 핵무기를 개발해도 용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옆에 인도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80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에 아주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도가
자신들은 핵무기를 갖게 됐지만 파키스탄까지 핵무기를 갖게 되는 거,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87년 뭐 이래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는데요. 파키스탄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이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미국의 무기나의 핵 개발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아예 완성시켜버리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90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있던 카슈미르 지역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 미국과 소련이 이제 90년 들었으면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냉전이 붕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 즈음에 막 카슈미르를 놓고 전쟁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다 끝냈으니까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핵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과 소련 간이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공식적으로는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는데 인도가 파키스탄의 핵실험에 맞서가지고 1998년 5월 11일, 13일 파키스탄 국경에 가까운 포크란에서 5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공식적으로 98년 5월 28일에 발루치스탄 주에서 6차례에 걸친 지하 핵실험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미국이 용인하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공이 두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국제 전문 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더 많은 130기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의 기술 지원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하고 핵 미사일 교환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하고 파키스탄 간의 핵 미사일 교환 프로그램, 이건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되고 많은 얘기거리를 낳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요, 카슈미르 분쟁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얼추 한 55년에 걸친 카슈미르 분쟁은 종교 갈등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영토 분쟁, 이런 게 결합이 돼 있는데 파키스탄과 인도만이 관련되어 있는 갈등이 아닙니다. 미국, 소련,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분쟁으로 비화됩니다.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은 21세기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비극의 땅, 카슈미르 분쟁을 해결 꼭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인류의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가 흔히 조용한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5대 핵 강국 외에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 이걸 조용한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북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또 북미 비핵화회담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거꾸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조용한 핵 보유국이 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조용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운명,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와
이 경험을 잘 살펴보는 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파키스탄 얘기하면서 칸 박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칸 박사의 비밀 핵 네트워크, 이게 세상에 공개되는 이 장면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재미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북한 그리고 리비아 이런 얘기들이 다 등장하고 하는데요. 이란에 대한 핵 얘기까지,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칸의 비밀 핵 개발 네트워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